분양가가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고급 오피스텔, 하이엔드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부정맥TV 여러분.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입니다.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도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다는 사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선 영상 두 개에서는 이제 드라마랑 뭐 기사들을 통해서 되게 비싼 어떤 주거 시설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저희가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 조금 연장선상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여러분들이 요즘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들만큼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거시설, 이런 부동산들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거기를 파고드는 시장이 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강남권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한 자료조사가 좀 되어 있는 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6개 정도 나와 있고, 지금 완전 최근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실상 평당가라고 보면은 이제 사실 전용 평당가인데 이게 1억이 다 넘어가죠. 네, 1억이 좀 안 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1억 원에서 1억 2천 사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전부 다 사실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저렴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규제 때문에 오피스텔로 할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할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대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그 토지 용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평당 그냥 1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평당 1억, 평균적으로 평당 1억이 시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게 워낙 많아져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완전히 최근 건 아니에요. 한 서너 달 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죠. 네, 지금 사실 이 강남권에서 한 100실 정도 넘어가면은 굉장히 대형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오피스텔들이 강남권에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평당 1억대가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런 게 최근 걸로 한번 보자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치면은 보면은 이게 아스틴 5년 여의도의 하이엔드 63ST 그 강남 PM 플러스 크리아체, 요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사실 PM 플러스라고 되게 큰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또 다른 곳에다가 짓는다고 하고요. 오네뜨 오드, 요거는 아까도 저희가 이제 봤었죠. 거기 그 자료에 있었던 거고, 한남동에도 들어가고, 지금 여의도에도 들어가고, 요거 트리니티 99 발라드 프루지오는 그 을지로 쪽에 있어요. 네, 을지로 쪽. 보시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다 이제 광고성 기사죠. 네, 이게 이제 아스틴 5년입니다. 요게 이제 아스틴 5년. 별 이야기는 없는데 10억 원 이상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10% 이상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요거는 사실 부동산 규제가 좀 겹치다 보니까 돈 있으신 분들이 그냥 박아두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조금 풀리거나 어떤 다른 금융 규제가 좀 더 풀린다고 하면은 이것들은 아마 또 그냥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권은 주택구입 시 9억 원 이하일 경우 LTV 40%가 적용되고, 그런 이야기인데 전매 제한도 있고요. 근데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LTV가 70%까지 적용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게 대출이라는 거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그리고 부채 요런 거, 그리고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워낙 제각각이라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완벽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매가 좀 가능하다는 게 요거는 좀 괜찮은 점이죠. 네, 단기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차익을 좀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하자마자 바로 팔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요게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내세우는 비슷한 장점이에요. 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버밀리언 남산
뭐 CBD라고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뭐 그래서 그냥 업무 지역을 말하는 거 아마 그 명동 종로 요쪽을 말하는 거죠. 네. 사실 뭐 읽어보면은 다 광고성 이야기라서 크게 뭐 여러분들께서 보실 건 없는데 청담동에서 강남역으로 사실 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어차피 다 강남권역이기 때문에 강남 피에 플러스 크리아체 뭐 지금 요것도 나오고 있고 지금 요 위에 거는 이제 루카 831이라고 해서 이건 또 현대에서 짓는 건데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름 300실 이상 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고요. 뭐 이거 가장 비싸게 팔린 오피스텔은 어디냐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롯데월드 타워 시그니엘 그걸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이 옆에 이제 그 청담동 PM 플러스 아까 PM 플러스 크리아체를 또 짓는다고 했는데 그 전에 지어졌던 거가 굉장히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싸긴 비쌉니다. 네. 여기 보면은 뭐 루시아 도산 208 이것도 사실 분양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완전히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브랜드들이 들어간다. 아까 트리니티 99 푸르지오 발라드 네 요것도 이제 컨시어지 전문 플랫폼인 돕다와 제휴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 요게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은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떤 자료들 뭐 르피에드 강남 원에디션 강남 상지 카일룸 뭐 루시아 도산 뭐 오데트 오드 도곡 뭐 알루어 반포 뭐 노년 아치 파크텐 삼성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뭐 아스티노년 PM 플러스 크리아체 뭐 여의도 남산 등등해서 지금 서울 전역에 강남권 뿐만 아니고 전역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마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듯이. 네, 지금 근데 요게 왜 이렇게 지금 일반 오피스텔이 아니고 하이엔드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이런 오피스텔들이 지어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이걸 짓느냐 도대체 시공사들이 이걸 왜 짓느냐. 그러면 일반 오피스텔로는 일단 경쟁력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이엔드라는 게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게 전용 그 제가 이름을 붙인 거 그냥 프라이빗 커뮤니티 그 입주민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건데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피트니스가 있고요. 수영장도 웬만하면 있어요. 보통 이제 옥상에다가 루프탑으로 해서 뭐 인피니티 풀 뭐 요런 느낌으로 지금 조금 하려는 곳들이 많고 라운지에 이제 카페테리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입주민들만 사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공짜는 아닌 경우가 더 많죠. 네, 여기에는 뭐 와인도 뭐 제공을 좀 해주고 뭐 바리스타랑 소믈리에라고 하나요? 그 와인에 좀 박학다식한 뭐 그런 직원들을 뭐 배치를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물론 돈은 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회의실이라든지 공용 공간들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 입주민들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스페셜한 건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 아파트들도 워낙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봤듯이 뭐 나인원 한남인 한남더일 뭐 이런 곳들에도 충분히 되어 있는 거니까 요즘 주거시설이라면 웬만하면 사실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좀 강조라는 게 이런 고급 가구들이에요. 뭐 고급 가구, 고급 수전, 뭐 제시, 듀라빗, 뭐 다다, 엑센트, 뭐 아크리니아, 리마데시오 뭐. 어떤 곳에는 이제 스매그를 좀 넣어놓은 데들도 있는데 스매그가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부장하게 생겼잖아요. 네, 요즘 그래서 핫한 아이템들로 이제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하이엔드급까지는 모르겠고 뭐 그래도 준 하이엔드급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이제 등등인데 여기 밑에 컨시어지 서비스는 보면은 돕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업체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 업체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업체 말고는 사실 하는 데가 거의 뭐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요.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존을 했던 뭐 그런 업체고 요거는 이제 주거 서비스에 이 돕다라는 업체가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들과 뭐 제휴를 맺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회원들을 더 늘려가려고 하는 전략이고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지금 제대로 돕다 서비스가 적용된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뭐 입주를 시작한 데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요건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왜 이렇게 지금 늘어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일단 기본적인 분양가가 높잖아요. 일반적인 오피스텔들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경비가 너무 올라갔어요. 토지 비용, 뭐 인건비, 시공비, 광고비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책정을 해보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다른 아파트 뭐 지휘사업센터 뭐 할 거 없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두 번째는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 있겠죠. 100실 이상으로 이제 전매 제한이 걸리니까 그러면 100실 미만으로 설계를 해줘야 하는데 100실 미만으로 지으려다 보니까 호실당의 그 전용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건 6평, 7평짜리 뭐 원룸인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10평, 뭐 12평, 뭐 15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호실당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럼 세 번째는 금융 규제가 있어요. 대출 한도가 워낙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어떤 기사에서 봤듯이 LTV가 계속 적용되고 뭐 근데 사실 LTV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내가 5평짜리, 7평짜리 하나만 2개만 팔면 되는 거였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크게 해야 되니까 한 개로 끝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마진을 최대한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아파트 분양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평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게 20평짜리랑 40평짜리가 있는데 40평의 가격이 사실 20평에 정확히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곱하기 2에서 조금 못 미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원래는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2개 팔 거를 하나를 팔아야 되고 여기서 최대한 더 마진을 뽑아내려면은 원래 곱하기 2만큼 못 미치는 분양가였더라도 거기서 조금씩 분양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이렇게 1, 2, 3으로 1번, 2번, 3번을 하다 보니까 일반 오피스텔로는 분양을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수도 어차피 늘었어. 그러면 이걸 잘 팔기 위해서는 고급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태리, 뭐 독일, 뭐 스위스, 유럽의 이런 명품 브랜드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격이 당연히 녹아있죠. 거기에 이거를 15억짜리 20억짜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분양가에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보통 뭐 15평에 뭐 한 15억에서 18억 사이 정도 하고 그 15평은 1.5룸이에요. 보통 원래대로라면은 15평에 1.5룸 15평이면 사실은 투룸이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는. 근데 방을 하나 줄이고 1.5룸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거실을 좀 넓게 써야 되고 방도 좀 넓어지겠죠. 그리고 화장실도 좀 더 넓어지겠죠. 혼자서 쓰는 공간들이. 거기에 만약에 그냥 일반 오피스텔이 그렇게 생겼는데 내가 가구를 새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요. 그냥 그 개념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분양가에 다 녹아져 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한 전략으로 간다. 요즘에 뭐 한남도일, 나인원 한남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프라이빗하게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용 땡땡땡 뭐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시스템을 뭔가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대신해주는 서비스,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하다못해 뭐 쓰레기 수거, 뭐 이런 거 재활용 수거 이런 것들을 해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 자체도 사실 분양가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 이런 요인들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고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오피스텔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차별화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나 시스템들이 그리고 또 고급 가구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양가가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고급 오피스텔,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이엔드는 희소한 가치가 있어야 정말 빛을 발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지어지다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보면 분양이 한 방에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뉴스들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 몇 달씩 된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과연 언제 분양이 끝날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이렇게 비싸게 뭔가 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입주 시에 내가 직접 사용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임대를 주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오피스텔들과 다른 점들은 보통 20평이 넘어가면은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는 3룸이 나오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는 2룸 그리고 보통 뭐 13평이 넘어가면은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는 2룸이 들어가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는 1.5룸 요렇게 방이랑 거실이랑 화장실을 조금 더 샤워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남는 짜투리 공간은 보통 드레스룸이 들어가요.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지금 투룸 뭐 25평이면 보통 한 26억에서 28억 정도 하고, 20평짜리 투룸이면은 한 20억에서 21억 2억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전용 평당으로 1억 이상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뭐 크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전매 제한에서 좀 자유로운 상품인지 일단 그거를 첫 번째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 그리고 내가 앞으로 들어올 어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자가 중도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인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전반적으로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상품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어떤 틈새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접근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 TV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진 아직은 안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